지난 영상에 현직 기사님들이 정확한 정보를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내용까지 다 반영해서 이번엔 더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첫째, 버스 기사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둘째, 마을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이게 왜 다 다른 직업인지. 셋째, 오늘의 핵심. 연봉의 진실. 그리고 넷째,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리스크까지. 자,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일종 대형 면허 있으니까 바로 버스 몰 수 있겠네? 아니에요. 일종 대형은 그냥 출발선에 설 자격일 뿐이에요. 먼저 이 대형 면허부터 짚고 갈게요. 여기서 오해가 많은데요. 요즘 버스 기사 되는 나이가 낮아졌다. 만 18세도 된다. 이런 얘기가 도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승용차 몰던 일종 보통 면허로는 버스 못 몹니다.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대형 면허는요, 만 19세 이상이면서 1종이나 2종 보통 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실질적으로는 만 19세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형 면허를 손에 넣으셨다면 이제 진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버스 운전 자격증이에요. 이건 나라에서 보는 시험인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교통법규, 자동차 관리, 안전운행, 운송 서비스 이렇게 네 과목을 보고요. 총 80문제 중에 60점, 그러니까 48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운전 정밀 적성 검사. 반응 속도나 판단력 같은 걸 보는 검사예요.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직업이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나라가 요구하는 핵심 세 가지예요. 대형 면허, 버스 운전 자격증, 정밀 적성 검사.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회사에 취업하려면 추가로 챙길 게 더 있어요. 요즘 버스는 대부분 천연가스, CNG 차량이라 그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고요. 그동안 사고 없이 운전했는지 보는 운전 경력 증명서, 그리고 채용 건강검진도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은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신경 쓰셔야 해요. 시력, 혈압, 지병 여부까지 다 봅니다. 자, 어떠세요? 면허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오셨다가 이 목록 보면 다들 좀 놀라세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어렵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으면 대부분 다 통과하는 과정들이에요. 다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걸 미리 아셔야 마음의 준비가 되신다는 거죠. 자, 자격을 갖추셨다고 쳐요. 그럼 이제 어떤 버스를 몰지 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기사랑 고속버스 기사는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직업이거든요. 마을버스부터 볼게요. 흔히들 마을버스를 만만하게 보시는데 사실 이 마을버스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입 기사님들이 여기서 시작하시거든요. 무경력자를 받아주는 거의 유일한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을버스를 종착지로 생각하시는데 현직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버스는 종착지가 아니라 시내버스로 가기 위한 정거장에 가까워요. 실제로 상당수 회사가 시내버스 기사를 뽑을 때 마을버스 1년 무사고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에서 1년 정도 경력을 쌓고 그걸 발판 삼아 처우가 더 좋은 시내버스로 옮겨가는 거죠. 급여도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월 80만 원 정도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두고 현직에서는 훈련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버스예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급여나 안정성 면에서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목표로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시내버스예요. 그리고 고속버스. 예전에는요, 버스 기사 중에서 연봉이 제일 높은 게 고속버스였어요. 장거리에 수당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현직 기사님들 말씀으로는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다른 업종 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이른바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고속버스가 무조건 최고다. 이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업종마다 시작하는 방법도 다르고, 급여도 다르고, 심지어 몸이 힘든 정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대체 얼마를 버는 걸까요? 연봉의 진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버스기사 연봉 7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숫자 어디서 나온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7천이라는 숫자에는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자료를 기준으로 볼게요.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초봉은 약 5,400만 원, 평균 연봉은 약 6,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이 다 반영되면 평균이 7,9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연봉 7천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 숫자를 그냥 월급 나눠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는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만근 수당,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이 다 섞여 있거든요. 만근이라는 게 뭐냐? 한 달에 정해진 근무 일수를 꽉 채워서 일하는 거예요. 보통 22날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요. 현직 기사님이 알려주신 얘기가 아주 정확해요. 이 만근, 기준을 넘겨서 23일, 24일, 25일씩 일하면 하루당 대략 20만 원씩 더 붙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연봉 7천을 받으려면 몸을 그만큼 갈아 넣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받는 돈이 아니라 남들 쉴 때 더 일해서 만든 숫자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호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버스기사 급여의 핵심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급여가 오르는 구조인데요. 현직 기사님 말씀으로는 가장 낮은 호봉이랑 가장 높은 호봉의 차이가 100만 원 정도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같은 버스를 몰아도 갓 들어온 신입이랑 십수년 된 베테랑은 월급이 1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은퇴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 호봉이 오르는 속도가 업종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시내버스는 그나마 호봉이 잘 오르는 편이지만 어떤 광역버스 쪽은요, 10년을 일해도 호봉으로 오르는 돈이 몇만 원 수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에 내 월급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역이에요. 똑같은 8년차 기사라도 어느 도시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다 달라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요. 인천이 약 523만 원, 서울과 울산이 약 515만 원, 부산이 약 499만 원, 그리고 광주가 약 459만 원이에요. 같은 경력, 같은 8년차인데 인천이랑 광주가 6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이건 최신 정보라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최근에 버스 기사가 받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연봉 숫자도 앞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정보만 믿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버스기사 연봉은요. 첫째,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 만근이랑 초과 근무. 둘째,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호봉. 셋째,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숫자예요. 그냥 버스기사 연봉 얼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벌 수 있다는데 왜 대기업 부장님까지 하셨던 분들이 6개월 만에 그만두실까요? 연봉 뒤에 숨어 있는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리스크.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저는 반쪽짜리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근무 시간이에요. 많은 버스 기사가 격일제로 일해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인데 좋아 보이죠? 근데 그 하루가 무려 18시간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 밤까지 운전하는 거예요. 하루 쉬는 건 그 하루를 버텼기 때문에 필요한 회복 시간에 가까워요. 두 번째, 이건 현직 기사님들이 댓글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바로 화장실 문제예요. 웃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배차 시간에 쫓기다 보면 화장실 갈 틈이 없어요. 회차 지점에 화장실이 아예 없는 노선도 있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어도 참는 기사님들이 많아요. 화장실을 못 가니까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고 급하게 밥을 먹다 보면 이번엔 위장병이 와요. 실제로 기사님들 사이에서 위장병은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꼽혀요. 쉬는 시간이 20분 남짓이라 밥을 급하게 먹거나 아예 거르거나 이게 반복되면 몸이 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배차 시간 맞추랴, 승객 민원 받으랴, 그러면서도 사고는 절대 내면 안 되고 이 긴장을 하루 종일 18시간 동안 유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현직 기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하겠다고 해도 솔직히 반대하고 싶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버스기사, 분명히 좋은 직업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성실하게 만근하면 안정적인 수입도 됩니다. 하지만 연봉 7천이라는 숫자만 보고 오시면 안 돼요. 그 숫자 뒤에는 만근이라는 노력과 18시간이라는 시간과 건강이라는 대가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시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직업이 인생 2막에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현직에 계신 기사님들, 오늘도 제가 놓친 부분이나 더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 얘기들이 모여서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